회전율. 예. 그러니까 주식을 하는데 한두 종목 가지고 항상 고퍼센테이지만 요구하면서 맥점을 잡고 매매를 하는 건 중장기적 관점이에요. 중장기. 스윙을 하는데 계속 기왕이면 많이 먹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? 이것보다는 회전율을 생각해야 됩니다. 사실 뭔 얘기냐,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드리자면 뭐 모두의 그 투자금이 다르겠죠.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칭해서 예로서 뭐 일정 금액의 뭐 내 투자금을 A라고 생각할게요. A. 알파라고 할까요? 좀 있어 보이게 A라고 할게요. A라는 내 투자금이 있는데 이 투자금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.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, 이 투자금을.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하나 잡아가지고 또는 한 두세 개 잡아가지고 잡고 중장기를 때릴 수도 있고, 어떤 사람은 이 A를 가지고 또 당일권에서 전 종목을 다 단타 영역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고, 제가 초보분들한테 추천드리는 라인은 스윙 관점에서 계좌를 회전시켜라. 어떻게 하면 이 투자금을 불릴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.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참 초보분들이 생각 없이 그냥 매매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, 전략 전술 없이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정말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. 보는 건. 그러면 여기에서 계좌 회전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, 뭐 구체적으로 뭐 다 말씀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중략하고, 내 투자금이 A라는 투자금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불릴까를 생각하는 겁니다. 어떻게 불려 나갈 것이냐. 불려 나간다. 플러스를 시킨다. 플러스를 시키면 어쨌거나 저쨌거나 A라는 투자금 자체를 100% 1회전을 시켜야 돼요. 1회전. 그럼 이 1회전을 내가 매수해서 매도했었던 투자 금액이 어떻게 1회전 A가 한 번 다 사고 팔고가 나와지면 이게 1회전이라고 보시면 돼요. 단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죠. 당일권에서도 1회전 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1000만원짜리 이거를 어떻게 100만원짜리 10번만 때리면 1회전이 끝나요. 1회전. 그러면 이 1회전 시키고 나서 수익이 나오는 플러스 알파가 이 매매를 했을 때 여러분들의 승률, 수익률 또는 손실률이 되는 겁니다. 결론은 그 싸움이에요. 결론은 그 싸움. 여기에서 이걸 생각하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. 스윙 같은 경우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종목을 스윙 관점에서 잡았어요. 어떤 종목은 15일 만에 뭐 수익이 나와서 내가 먹고 나올 수도 있고, 어떤 거는 빨라서 5일 만에 먹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, 어떤 경우는 뭐 3개월 걸려가지고, 매매일수로 토탈 3개월 해봐야 뭐 많은 일수 같은데 60일밖에 안 됩니다. 매매일수로 한 달에 20일이니까 4주 5일씩 60일 만에 1회전만 해가지고, 만약에 내가 특정 종목을 뭐 한 종목당 A에서 분할시킨 종목에 한 종목이 들어간 금액이 100만원이다. 100만원을 투자를 해서 1회전 시켜가지고 평단가에서 한 종목을 분할로 먹었든 뭐 원샷에 먹었든 15%를 만약에 먹었다. 대박이죠. 이 정도만 해도 대박이죠. 물론 다른 종목들도 이렇게 무수히 많을 겁니다. 근데 여기에서 이걸 생각하지 않고 한 종목만 잡아가지고 수익을 내야 된다. 그것이 진실이라는 식의 생각은 굉장히 힘든 생각이에요. 예.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장롱 매매를 하는 게 맞죠. 중장기를 때리더라도 좀 회전율에 대한 생각보다는 그냥 묻어놓고 부동산 묻어놓듯이 묻어놓고 매매하는 게 되죠.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뭐 기본기 뭐 한두 개만 배워가지고 그냥 그대로 묻어놓고 그냥 나 몰라라. 그러다가 상장 폐지 맞으면 어떡할 건데. 계좌 관리 안 하나? 중장기를 하더라도 달에 하나 정도 팔아먹는다 생각하고 12종목 해서 1년 후에 한 달에 하나씩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해가지고 하나씩 사가지고 12종목 가지고 그 다음 다음 연도에
다음 연도에 하나씩 월급 받듯이 팔아먹으면 된다. 근데 이 중에서 정말 뭐 한 3번까지 기울였는데도 배신한다. 그럼 자릅니다. 3번 배신. 그러면 손실률로 놓고 봤을 때 내가 잡은 타점 대비 마이너스 율이 거의 50% 이상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. 분할해서 따라가서 나의 그 평단가의 손실률은 뭐 마이너스 30에서 3번 들어가면 또 30%에서 한 번 사고 또 30%에서 한 번 사고 또 뭐 30%에서 한 번 사면 토탈률은 뭐 마이너스 90%까지 빠지는데 이 정도까지 만약에 되잖아요. 그럼 15%씩 계속 갖다 맞추는 거거든요.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은 이게 초기 진입라인에서 맥점이 그 정도 빠지고 저점을 다시 한번 만들어내면 거의 상패각이에요. 상패를 맞을 수가 없어요. 나오게 되겠다. 근데 갑자기 뭐 풍문 또는 장중에서 갑자기 두드려 맞는 경우는 사실 그런 부분이 사실 주식이 돌발력으로 나오는 정지 구간과 그리고 상패각에서의 흐름은 사실 좀 주식이 좀 어렵죠. 이게 뭐 갑자기 나오는 상패 같은 경우에 재무제표를 분석한다고 해서 케어가 되냐? 그렇진 않거든요. 확률을 줄일 수는 있지만 신자 달려있다가 갑자기 빠져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. 요번 같은 경우에 단적으로 뭐 아시아나항공 같은 그리고 금호산업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되겠죠. 그래서 요 부분이 좀 무섭죠. 그래서 중장기를 때리더라도 몰빵을 하면 안 됩니다. 한두 종목만 잡아서 이걸 다 피할 수 있느냐. 물론 12종목 골라가지고 상패 맞는 것도 어려워요. 상패 때려서 갖다 꽂아 넣는 것도 그렇게 잘 나오진 않습니다.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어쩌다가 그 많은 2000 뭐 한 200종목 되는 와중에 하나에 몰빵 들어갔는데 상패 맞는 사람들 있더라고. 하다못해 막 주가 이렇게 올라간 고점에서 잡아가지고 중장기를 때렸는데 한 번도 수익권을 못 보고 대려 손실만 보다가 5년 후에 계속 빠지더니 마이너스 한 90% 돼가지고 상패 빡 실적 이빠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데 계속 들고 가. 답 없죠. 이게 무슨 중장기야. 이거는 그냥 장롱매매죠. 장롱매매. 답답한 거예요. 못 모르고 중장기 하시는 분들 중에 제대로 못 해보신 분들이 이런 소리를 하는데 뭐 가치주 운운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중장기를 생각한다고 얘기를 합니다. 말도 안 되는 소리죠. 그렇게 쉽게 풀릴 것 같으면 주식 공부를 미쳤다고 하나. 그냥 한 몇 종목 잡아가지고 그냥 든든하게 다 들고 가지.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. 여러분들은 주식장에서의 확률 싸움을 하고 있는 거다. 가능하면 높은 확률의 자리를 잡기 위해서 공부를 하시는 거고 타이밍을 찾아서 공부를 하는 거다. 그렇긴 하죠. VIP방에서 제가 종목 뽑아드리면서 좀 뽑아드렸죠. 사실 최근에 VIP 분들한테 제가 뽑아드렸던 이슈 내용이 바로 바톤 터치를 해가지고 오늘 장에서도 약장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. 그렇지만 대장주의 역할들을 많이 했습니다. 사실 뭐 광고하려고 얘기를 해드리는 건 아니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곁다리로 말씀을 해드리자면 욕심 안 부리고 하려고 3% 먹고 나오면 매수 수수료 떼면 수익이 얼마 안 나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단타 같은 경우는 뭐 수수료 0.33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뭐 2%를 먹고 나면 0.67 정도가 되는 거고 3%를 딱 먹고 나오면 2.67 정도가 되는 게 되죠. 근데 이제 스윙 관점에서 3%를 먹으라고 하지는 않아요. 3을 먹더라도 완전 초보분은 제가 예전에 이건 역시도 예전장 그러니까 2018년도 들어오면서 장이 굉장히 힘이 좋아졌거든요. 2018년도 들어오면서 근데 그 전에 2018년 단기권으로 봤을 때 2018년 전 뭐 예를 들어서 2015년 16년 17년도 그리고 이전에는 상한선이 15%였었고 그럴 때는 요런 구간에서의 기본기를 봤을 때는 스윙 관점에서 3, 6, 7만 해먹어도 황송했어요.
스윙 잡아가지고 15% 먹기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. 예전에는. 스윙 관점. 상한가를 현재 시점에서는 30% 장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거든. 근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변동폭이 큰 장으로 들어왔다. 처음에 상한가 30% 가면 안 좋다고 사람들 굉장히 얘기들 많이 했습니다. 저는 근데 스윙 관점자이기 때문에, 그리고 눌림목 관점,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30%가 되면 고점에서 있는데 흔들기가 더 강력해지기 때문에 심리선에서 손절이 나올 확률이 더 높아지거든요. 거의 곱하기 2이기 때문에. 근데 그 당시 때는 3, 6, 7만 해서 3%에서 한 번 먹고 6%에서 한 번 먹고 9%에서 한 번 먹고 369다 369 이렇게 맥점 잡아가지고 먹어서 평단에서 6% 먹고 나오면 된다. 이렇게 예전에는 수익권 대응에 대해서 제가 이것도 17년도 전반기 때 굉장히 많이 가르쳐 드렸었어요. 옛날 옛적에. 기본기 369 합니다. 또는 357 합니다. 종목에 따라 다 다르죠. 어떤 거는 3, 7, 10 합니다. 변동성이 센 거. 현재 같은 경우는 50, 15 정도 해도 괜찮아요. 스윙 관점에서. 그래서 평단 10% 정도 먹으면, 몇 개만 먹어주면 수익률 잘 나옵니다.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던 거에서 조금 흘러나왔는데 조금 얘기가 넘어갔는데, 이야기에 아까 회전율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토탈 투자금 A, 이 A가 뭐 여러분들 각자마다 다 다를 거예요. 어떤 사람들은 뭐 좀 크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적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있는데, 결론적으로 주식에서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면 이 회전율에서 한 계좌가 토탈 수익, 내가 사고 팔 일을 다 했었던 금액인데 토탈 투자금이 한 번이 얼마 만에 나오는지, 이걸 다시 한번 가만히 잘 체크해 보시고요. 그 수익 구간에서 내가 얼마를 챙겼는지,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. 어려운 것 같은데 어렵지 않아요. 별로 생각할 거 어렵지 않습니다. 단테님하고 저하고 단타 치는 게 제일 재밌어요? 그래요? 방송 보실 때? 단타 치러 좀 가야겠네. 2% 먹고 나왔는데 10% 가버리고. 단테 켄시님, 단타는요 10%를 노리시면 안 돼요. 물론 저는 그렇게 가르칩니다. 저와 또 다른 뭐 맥점자들이 있겠죠. 뭐 다른 건 뭐 단타 영역에서 10%를 먹을 수 있는 경우를 제가 해보니 어떠냐면, 단타를 내가 특정 부위 맥점에서 예를 들어서 1000원이라는 맥점을 잡아서 이 녀석을 1020원 부위 2%대,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익절 다 시키려고 손이 나가는 편인데,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. 손을 딱 하려고 그러는데, 팔려고 그러는데 그냥 치고 가버려. 그냥 쭉, 단봉에서 쭉.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휴비츠 같은 경우에 제가 3.8% 먹고 나왔거든요. 3.8. 먹고 나와서 쭉 치고 올라갔습니다. 그 눌림목 주더니 이거 또 쭉 치고 갔어. 저 한 번 먹고 나왔어요. 근데 이거 가지고 미련 없어요. 이겼으면 됐어.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단타는요, 참 피곤하긴 합니다. 이 단타라는 녀석이 피곤해. 베리 타이어. 베리 타이어. 뭐냐면 계속해서 치는 놈을 맞춰가지고 여기에서 잠깐 먹고 나오는 겁니다. 제가 단타 칠 때 뭐라고 합니까? 내가 단타 쳐서 수익 내고 나온 게 더 가면 뭐라고? 내가 잘한 것이다. 결국은요, 여러분들이 단타를 치고 평균적으로 이긴 내용을 어떻게 확인을 안 해보셔서 그런데, 여러분들이 단타 쳐서 이긴 종목들은 대부분 다 더 갑니다.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오늘 단타 영역에서 최고점을 맞추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다 먹고 챙기고 나올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낮아요. 이거를 받아들이셔야 돼요.
아까도 얘기했죠. 단타가 제일 회전율이 높은 매매다.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 종목 잡아가지고 쭉 들고 가서 고수익 내고 끝내는 이것과 비슷한 거예요. 한 종목만 잡아서 안 된다 이거예요. 전체 계좌 토탈 투자금 1000이라는 투자금을 어떻게 회전시켜서 이걸 어떻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. 좀 생각 좀 하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스탑로스 사용을 거의 안 합니다. 스탑로스를 단기 파동 센 거 단타 때리기에서 제 경험상으로는 그래요. 스탑로스를 걸어 놓으면 흔들다가 웬만하면 다 손절 나와요. 제가 워낙 센 놈을 때리는 거라 그렇긴 하겠지만 세게 움직이고 막 흔들고 난리치고 있는 이 중에서 지지저항 잡아가지고 주가 방어라인 체크해서 눌림목 하든지 아니면 센 거 잡아가지고 호가창의 흐름 읽어서 더 치고 올라가는 거 읽어내든지 호가창의 흐름을 보고 매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 어떻게 변할 줄 모르는 장세 속에서 단타 영역에서 밑으로 내가 원하는 손절 라인을 잡아놓는다. 예를 들어서 보통 뭐 마이너스 3% 쯤에서 걸어 놓겠지. 거의 치고 빠져서 손절 터치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. 예를 들어서 스탑로스를 걸면은 오늘 아침에 쫙 걸어 놓고 시간 뭐 결판 날 때까지 들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려고 스탑로스를 사용하는 거니까. 단타 연습한다고 심장박동수 측정기도 샀다고요. 와, 디테일하네요. 10%를 먹으려고 하면 7, 8%를 먹고 다시 꺾였다가 다시 올라가는 파동을 이런 이제 불펜님이 얘기하신 경우는 뭐냐면 파동을 본다는 거예요. 한마디로. 그게 상식적인 거거든요. 보통 다 그렇고요. 네. 보통 그렇고 큰 파동은 크게 움직이는 게 당연한 겁니다. 크게 올라갔으면 크게 내리는 게 당연해요. 켄시님이 먹고 싶은 건 뭐냐면 외봉에서 한방 치고 올라갔을 때 잡아가지고 쭉 치고 올라가는 종목 거의 뭐 1분봉 5개짜리 모여가지고 바로 상한가 가는 애들 이거를 다 때려 맞추고 싶은 거거든. 대장주 잡기. 이거는 대장주 업황 종목 10개를 골라주고 이 중에서 대장 나온다 뽑아드려도 하기 힘들어요. 사실 솔직히 얘기해드리자면 이거 뽑아가지고 대장주 잡기 10개 항목 뽑아내고 하는 게요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. 굉장히 잘하는 사람 굉장히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종목을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못 올라탑니다. 가고 올라가는 거 세게 치고 바로 치고 올라가는 거 눌림목 좀 좋아하고 단타 좀 안정적으로 하려고 눌림목 잡은 사람은 다 놓쳐요. 진짜 다 놓쳐요. 안 그럴 것 같죠? 다 놓칩니다. 대부분. 그냥 초심자의 행운으로 몇 개 했는데 이게 두드러 맞아가지고 이렇게 그럼 계속 해봐봐. 그게 계속 맞나? 거기서 특별한 수치값을 찾아내고 싶어 하죠. 수치값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있어요. 있어. 바바가 얘기한 거 이게 사실 제가 뭐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건 얘기하면 안 된다. 이건 너무 큰 거라 이거는. 이게 제가 부자스탁에 있을 때 공부를 했었던 부분이에요. 저도 부자스탁에서 업데이트가 된 거죠. 그러니까 이전에 거기에 해답이 있긴 있어요. 근데 제가 그걸 계속해서 꾸준히 해봤는데 그것 또한도 저처럼 매매하는 사람을 잡아낼 수 있어요. 저는 단타 칠 때는 뭐라 그랬습니까? 눌림을 하긴 하는데 파형선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눌림을 때리는 거고 그거는 기본적으로 추세 이론의 기본기예요. 그거는 기본기만 조금만 공부해도 잡아낼 수 있는 타점인 거고 이거를 완전 대장주 중에서 대장을 잡아가지고 잡아 들어갈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잡아요. 센 거를 잡기 때문에 딱 호가창 보고 타임 봐서 난 왜 손절할 자신 있으니까 빡 들어가 버리죠. 그냥 타고 들어가 버립니다. 장중에 그래가지고 제가 손실 보고 있다가 어저께 진짜 홀딩 했으면은 오늘 상한가 한 종목 뭡니까? CKH. 어저께 제가 그저께였나?
어저께인가 보다. 제가 이 녀석 갖고 그 마지막 타점에서 수익을 올렸었어요.